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의사 김성범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성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이제 임플란트는 꽤 흔한 치과 수술이 되었죠. 초창기에는 잇몸뼈 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발치 당일에도 식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빠른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권하고 있지만 모든 경우 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가장 보편적인 치아 대체 치료법 하면 임플란트, 빠뜨리지 않고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임플란트 중에서도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즉시 임플란트가 어떤 시술법인지부터 여쭤볼게요. 네, 즉시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치아를 뺀 뒤 바로 인공치근을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에 식립하는 수술법입니다.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가 좋으며 잇몸뼈가 임플란트에 적합하고 충분한 양과 골밀도가 있는 경우 행해지며 잇몸을 절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적고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뼈이식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치료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술식입니다. 네. 요즘에 근데 임플란트가 너무 보편화돼서 그런지 종류도 정말 많고요. 이름도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여겨지는 임플란트가 많은데 오늘 주제인 즉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당일 임플란트도 있고 그리고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도 있는데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발치 후 해당 부위의 잇몸뼈와 잇몸이 일정 수준 재생한 후에 임플란트 인공치근을 식립하였으나 발치 후 그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술식을 즉시 임플란트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에는 임플란트 하면 복잡하고 비싸고 그리고 어려운 치료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그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요즘엔 이 즉시 임플란트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비용적인 부담도 있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 치과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존 임플란트 술식에 비해 즉시 임플란트 술식은 치아 상실로 인한 심미 및 저작 기능의 장애를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임플란트 개발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술자들의 술식 향상으로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는 즉시 임플란트의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즉시 임플란트에 대한 환자분들의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기존 임플란트는 치료 기간이 좀 많이 길었는데 그렇다면 이게 즉시 임플란트와는 치료 기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기존 임플란트는 보통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해당 케이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임플란트 치료는 발치 후 보통 2, 3개월 정도 잇몸뼈가 차오른 이후에 임플란트 인공치근을 식립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나사 모양으로 생겼지만 나사못을 박는 것처럼 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주변 뼈에서 세포 활동을 하여 임플란트를 내 뼈인 것처럼 인식하여 달라붙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류착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보통 2, 3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골류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보철치아가 올라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발치 후 저작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총 5, 6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군요. 근데 초반에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식립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러면 잇몸 뼈 때문인 겁니까? 무엇 때문인 겁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해당 부위의 잇몸뼈의 충분한 양과 골 밀도가 필요합니다. 발치를 하게 되면 잇몸뼈에 치아 뿌리 모양의 구멍이 생기는데 이를 발치화라고 합니다. 발치 후 발치와의 잇몸뼈가 차올라 적당한 밀도로 재생할 때까지 대략 2,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일단은 개인에 따라서 이게 잇몸뼈가 차오르는 기간이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까지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잇몸뼈가 제대로 차오르지 않으면 이게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불가능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간혹 3개월 이상 충분히 기다려도 잇몸뼈의 재생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체 친화적인 인공 뼈이식제를 사용하여 잇몸뼈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이식되는 인공뼈가 남아있는 잇몸뼈와 골류착이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발치부터 임플란트 식립 후 저작 기능이 회복되기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렸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한 경우보다는 좀 기간이 늘어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즉시 임플란트를 주로 하는 건가요? 긴 치료 기간으로 인해 부담을 느꼈던 바쁜 현대인들이나 영양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노인, 많은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의 경우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든 무조건 치료는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할 곳의 잇몸뼈가 건강하고 충분한 상태여야 합니다. 치아 외상, 극심한 충치 등으로 인해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위의 발치 후 남아있는 치조골이 건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임플란트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시 임플란트를 꼭 권하게 되는 어떤 조건이 또 있는데, 사실 그 즉시 임플란트를 권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혹시 가장 효과를 크게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앞니와 작은 어금니 부위에서 만족도가 특히 높습니다. 잇몸뼈는 치아를 상실하면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앞니는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의 양이 많지 않아서 발치 후 잇몸뼈가 조금이라도 흡수되면 임플란트 치료의 예후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즉시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잇몸뼈 흡수를 막아주고 주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당일 수술과 동시에 임시 보출물이 만들어져서 환자분의 임시 치아까지 끼고 가실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시술을 하실 때 이게 한 번에 몇 개까지 가능하신가요? 시술 개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부위의 잇몸뼈와 잇몸 상태와 수술을 견디셔야 하는 환자분의 컨디션입니다. 그러면 상황만 된다면 이게 한 번 할 때 여러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시술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만 극복된다면 가능합니다. 비교적 까다로운 술식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철저한 술전 준비가 필요하고, 긴 수술 시간을 감당할 환자분의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가이드 임플란트 등 술자의 술기를 보완해 줄 여러 디지털 장비와 기법이 있어서 여러 개의 식립이 술자나 환자에게 부담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어쨌거나 한 개를 식립할 경우보다는 여러 개를 동시에 식립했을 때 뭐 당연하죠. 시간이 늘어나는 건. 하지만 어쨌거나 불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혹시 이럴 수도 있나요?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예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까? 모든 경우에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잇몸에 염증이 없고 건강한 잇몸뼈의 양이 충분해야만 정밀한 검사 후 가능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의 상태가 심해 잇몸뼈의 손실이 많은 경우나 치아 뿌리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잇몸뼈의 재생을 기다리는 것이 추후 예후에 좋습니다. 간혹 발치를 하고 오래 방치된 경우는 잇몸뼈가 위축되어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즉시 임플란트보다는 인공 잇몸뼈 이식 후 적당한 잇몸뼈가 확보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잇몸뼈 말고도 치아나 잇몸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치료 후에 또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까?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염증 제거와 추가적인 잇몸뼈 이식과 함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염증으로 인해 잇몸뼈의 손상이 큰 경우에는 발치와 염증 제거 및 잇몸 치료 이후 잇몸뼈의 재생을 기다리는 것이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잇몸뼈 이식을 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 술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은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즉시 임플란트 과정을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술 전에 받게 되는 검사 그리고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실까요? 발치할 치아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할 기본 엑스레이와 임플란트 식립 위치 및 방향 결정을 위한 3차원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치주염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 수술 전에 잇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전신 질환 여부와 전염성 질환, 타 질환 치료의 진행 여부, 구강 내 병소 유무를 미리 검사합니다. 적절한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 전부터는 금연을 하는 것이 좋고 수술 전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수술 1시간 전 미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 관련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굳이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이게 치과 치료 중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력이라든지 약 복용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 치료 전에 미리 중단해야 할 어떤 약물이 따로 있습니까? 보험 임플란트 적용으로 인해 시술 환자가 늘어나면서 노인 환자의 임플란트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노인 환자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이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 자체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진 상태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치나 출혈을 동반한 치과 치료를 받으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치유가 지연되어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리 스케일링 등을 통해 수술 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임플란트 수술 도중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어서 수술 전날 항생제를 먹어두고 충분히 수면 시간을 확보한 뒤 저혈당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전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당뇨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 고혈압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 그 혈압약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고혈압의 경우는 치과 치료 중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평상시 약 복용으로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경우라도 가능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임플란트 시술 시간을 가능한 오전 시간에 잡고 평소에 복용하던 혈압약을 잘 챙겨 먹은 뒤 혈압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마취제를 선택하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신이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일단 전문의와 상의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뇨와 혈압은 무조건 알려야 하는 거고요. 혹시 그 외에 이런 질환은 꼭 알려야 한다 싶은 그런 질환 더 있습니까? 아스피린, 항응고제, 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같이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수술 후 지혈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있거나 내분비계 질환, 혈액 질환, 간 기능 장애, 골 질환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담당의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떤 질환의 특성보다는 약물 때문에 상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아무래도 뼈와 또 연관이 있는 만큼 골다공증과 임플란트 시술이 또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복용, 투약하는 약물 중 특정 약물을 장기간 투여하신 분들에게 낮은 확률로 발치나 임플란트 등의 치과의 외과적 시술이 잇몸뼈의 괴사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처방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담당의와 상담을 통해 투약 시기와 치과 시술 시기의 조율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미 장기간 투약을 하신 분들은 치과 시술을 받기 전 해당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으로 추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예상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술 전 받아야 하는 검사와 그리고 주의사항 충분히 준수해 주신 후 시술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술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진행이 됩니까? 우선 발치를 위해 해당 부위에 마취를 시행하고 치아에 연결된 치주인대를 절단합니다. 치아의 탈구를 유도한 후 발치를 시행하는데 이때 해당 치아 주위 잇몸뼈의 손상을 최소로 하기 위한 술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치아 발치 후에는 임플란트 인공치근의 식립 위치를 확인하고 전용 기구로 드릴링하여 잇몸뼈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임플란트 직경에 맞는 크기가 될 때까지 여러 번의 드릴링을 한 후 조심스럽게 임플란트 인공치근을 식립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플란트의 치유 지대주를 선택하고 발치와 부위와 임플란트 인공치근 사이의 공간이 큰 경우에는 추가적인 잇몸뼈 이식을 시행한 후 봉합으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일단은 사실 모든 약물도 마찬가지고요. 시술도 마찬가지인데 부작용 걱정들을 좀 하시거든요. 이 직시 임플란트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수루 통증, 출혈, 부종이 있을 수 있고 종종 멍이 들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의사의 처방에 맞는 약을 복용하시고 수루 주의 사항을 잘 지키시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낮은 빈도로 수술 부위의 감염이나 골융합 실패, 감각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부종과 통증이나 불쾌한 맛이 지속된다든지 농이 형성된다면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할 수 있고 수술 후 수시간의 경과한 후에 아래턱이나 입술, 혀 부위에 간지러운 느낌이나 무감각이 발생한다면 감각 이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병원을 내원하여 의료진과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작용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부작용이든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또 잘 관찰하고 시술 후 주의사항 잘 지켜만 주신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술 후 어떤 관리법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과 같습니다. 지혈을 위해 스며나오는 피와 침을 뱉지 않고 삼키는 것이 좋고 빨대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냉찜질을 하루 정도 신경 써주시고 시술 당일과 시술 후 2, 3일 동안은 무리한 운동과 목욕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되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한 달간은 금연이 필요하며 좋은 결과를 위해 담배를 끊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음주 역시 일주일까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없거나 약하더라도 처방된 약은 시간에 맞춰 복용하셔야 하고 수술 부위는 치료 완료까지 손가락이나 혀로 자극을 주거나 무리하게 씻는 일은 삼가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지켜야 할 사항이 좀 많긴 한데요. 그래도 주의사항 잘 지켜주셔야 부작용 발생 확률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회복도 빠르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사실 많은 장점과 단점이 나왔습니다. 정리 한번 더 부탁을 드릴까요? 즉시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발치 후 임플란트를 바로 심는 것을 말합니다. 발치한 부위의 잇몸뼈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원 횟수와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치아 상실 시 발생하는 치조골 소실을 방지하고 최대한 잇몸뼈를 유지한 채 시술할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잇몸 라인을 만들 수 있고 치아 주변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치 부위의 자연 치유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임플란트와 치조골의 골 결합을 유도할 수 있고 추가적인 뼈 이식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잇몸과 잇몸뼈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즉시 임플란트 술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조골과 치아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치과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점으로는 뼈이식 등을 해야 해서 부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고 염증이 심한 경우 실패 가능성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즉시 임플란트 시술은 기존 임플란트 시술에 비해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술식이기 때문에 실력이 보장된 의료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이실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치과의사 김성범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